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과거 사람들보다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알아채셨나요? 현대인의 사고의 깊이는 옛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은 채 5%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왜 그럴까요? 매일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가짜 정보로 가득 찬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만약 한 번만 들어서는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시간이 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이 영상을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불과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입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잠들어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법칙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두 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하나의 함정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인애와 도덕입니다. 이는 위험 있고 웅장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실용적인 이익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편안히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비공개적인 모임에서만 논의해야 하고 널리 전파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체계의 도덕은 그저 형식일 뿐이며 두 번째 체계의 이익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접해온 지식의 대부분은 첫 번째 체계의 형식적인 규칙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체계의 이익 규칙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체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두 번째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번쩍이는 도덕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도덕적인 규칙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이익의 규칙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첫 번째 체계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두 번째 체계를 사용하여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단지 하나의 함정일 뿐이며 여러분이 편안히 살고 일하며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두 번째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바로 이익 분석 방법입니다. 이익이야말로 인류 활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익 분석 방법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옆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멀리 여행을 갔는데 짐도 많고 현지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제 친구가 짐꾼에게 몰래 수고비로 몇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며칠 동안 그 직원은 우리에게 매우 열정적으로 대하며 여행 일정부터 짐 정리까지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익 외에는 다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돈은 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맞아요. 몇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듣기 좋은 말 10마디를 하거나 일부러 친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 분석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당신의 이익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이 네 글자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교환 가치입니다. 만약 두 번째 규칙인 이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첫 번째 규칙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도덕적이고 인위적인 관계 없이 그저 가장된 행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법칙은 변하지 않으며 세상은 강력하게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익이야말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규칙은 오직 행할 수 있을 뿐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규칙으로 유지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아마도 두 사람 사이의 규칙, 즉 인간관계의 일종의 형식적인 예의와 같을 것입니다. 마치 때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가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을 형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너무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이 첫 번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 귀곡자, 귀갈모는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공자처럼 칭송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론이 두 번째 규칙에 관한 것이어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꿰뚫러 보되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규칙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신은 그 규칙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말하는 순간 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인배처럼 보이며 많은 소인배들은 군자인 척 가장하려 합니다. 자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 배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즉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평범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의 겉모습만 파악했을 뿐인데도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과 인연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이 몇 단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그들은 이 세상이 환상이지만 실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형식적인 세계에서만 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천박한 일방적인 인식 말입니다.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과거 사람들보다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알아채셨나요? 현대인의 사고의 깊이는 옛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은 채 5%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왜 그럴까요? 매일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가짜 정보로 가득 찬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수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표면을 보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법칙, 원칙, 인간 본성, 그리고 하늘의 도리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의 시점처럼 각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심리 상태와 이익의 관점에서 결과를 예측합니다. 어떻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수들은 또한 고통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합리적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의 출현, 병화, 소멸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주기가 원래 그러할 뿐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의 무적일 정도로 강인해집니다.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는 에너지의 현신이며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주파수이며 주파수에는 긍정이나 부정 없이 오직 높고 낮음만이 존재합니다.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사람들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공은 더욱 쉬워지니 성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상은 사실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변화들은 사실 여러 종류의 변화일 뿐이며 모든 변화에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운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늘의 도리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바로 예언자이자 수학자이며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일 뿐이며 오직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높은 수준의 인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첫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몸부림이자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부처도 당신이요, 악마도 당신이며 짐승도 당신이요, 사람도 당신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본질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으며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내가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나입니다. 셋째, 모든 형태는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갈망할수록 당신은 그것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중국 역사 명나라 시대의 뛰어난 정치인이자 철학자, 사상가인 왕양명에 대한 제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그는 실제로 인간 사고 속의 잠재의식과 유사한 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이해하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재의 상황 또한 즉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행합일, 즉 지행합일에 대해 읽으면서 왕양명이 말하고자 한 바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잠재의식, 즉 일종의 감각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책을 읽거나 제 영상을 듣는 것과 같은 지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진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이해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굳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이며 암과 행암 행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악취를 맡으면 즉시 역겨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지 냄새를 맡고 나서 역겨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를 보면 즉시 호감을 느끼는 것이지 보고 나서 호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지행합일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을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암과 마음을 통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양명은 본래 이 두 가지가 하나이며 같은 사물의 양면이라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반드시 좌측과 우측이 모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무언가에 찔렸을 때 찔리는 행동과 고통의 감각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같은 사물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심오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여러분의 뇌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잠재의식, 즉 진정한 암은 반대하며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금 더 늦게까지 깨어 있고 싶어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잠재의식, 그 진정한 암이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아주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조깅을 하고 싶을 때 잠재의식은 즉시 피로감, 지루함, 그리고 인내의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조깅을 미루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은 지행합일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오직 잠재의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뒷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바로 왕양명이 말한 지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아레야식, 아라야식에 속합니다. 아레야식은 각자의 아식, 즉 안식, 이식, 비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 외에 제7식인 아레야식을 관리합니다. 육식 중에 의식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지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며 운동과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아레야식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아식을 지배하는 아레야식은 바로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과 같은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선과 악이 있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서이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개인의 분별이 각자의 아상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선과 악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이 제7식인 아레야식으로 하여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진정으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지입니다. 명나라 중기의 유명한 사상가인 왕양명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정화하는 궁극적인 비법을 창안했습니다. 왕양명은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는 매일 온갖 일에 바쁜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고향에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벤츠나 BMW를 몰고 왔는데 당신만 1,000만 원대의 오래된 차를 몰고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차가 안전하지 않다거나 엔진이 약하다, 내부가 조악하다, 혹은 로고가 고급스럽지 않다고 넌지시 비난한다면 당신은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당신이 몇억 원짜리 고급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모임은 같은 모임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인데 왜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은 이토록 크게 변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로병사로 인한 감정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슬픔, 미움, 질투, 탐욕과 같은 모든 감정은 단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비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감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망념과 인간 본심 밖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의 물질 세계는 오직 하나뿐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작은 세상이 존재하며 그 세상들은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의 신무물, 마음의 대상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다는 바다일 뿐 넓음을 대변하지 않고 달은 달일 뿐 그리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화향은 고난의 추위 속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매화향은 단지 매화이기 때문에 나는 향일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추위가 없다면 매화는 더 이상 매화가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인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감정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무적의 존재가 되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장에서 도를 깨달은 후 왕양명은 삶의 진리를 아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사유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태도가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거기서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늙어갈 때 자식들이 자연스레 효도해야 함을 아는 것이 지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동과 표현이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나가 사라져야 다른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를 진정으로 꿰뚫어 이해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없지만 한 번의 생각이 움직이면 선과 악이 생겨납니다. 용장에서 도를 깨달은 후 왕양명은 심맥무오, 마음의 맥락에 오류가 없음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마음속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가장 높은 도리이며 밖에서 찾을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은 오직 하나이므로 인심과 도심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마음을 닫고 악한 생각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의미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설령 천지가 개벽하고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더라도 내 마음만 평안하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안정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경계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의 어떤 생각도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 심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는 왕양명이 실제로 인간 사고 속의 잠재의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즉시 변화를 만들어내어 현재 상황을 바꾸고 각자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 내용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합합니다. 대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어서 빨리 멋진 남녀들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양명이 용장의 서재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내 평생을 수없이 생각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구나.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성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는 더 이상 성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성인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직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의 생각과 감정들을 무시하고 직접 따르고 모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석하여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잠재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양명은 이 점을 간과하고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킹과 같은 방식인데 이 신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게임 속 인공지능 AI 캐릭터와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게임 속 AI 캐릭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그 모든 것은 사실 뒤에 있는 실제 플레이어가 미리 속성을 설정해 두어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이 AI 캐릭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그 모든 것이 그의 진정한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신의 사고 설정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오늘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분명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왕양명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물을 탐구하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자신은 여전히 그 AI 캐릭터일 뿐이며 이 AI 캐릭터의 속성은 오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임시로 속성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이 AI 캐릭터의 공격력과 마법력 수치를 돌파하고 바꾸고 싶어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 매개 변수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매개 변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생각만으로는 매개 변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AI 캐릭터 B가 있다면 그는 성인의 매개 변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력과 마법력 수치가 왕양명의 AI 캐릭터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왕양명이 이 상황을 타개한 방법은 B가 하는 대로 나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모든 행동이 B와 같다면 나 자신이 B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마음을 수행하거나 사물을 탐구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즉시 그의 실행 프로그램을 돌파하며 상황을 타개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B의 행동을 따랐을 때 분명히 극도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지와 행암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방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캐릭터 A의 매개 변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분명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을 통해 인식 매개 변수를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암과 행암은 본래 한 사물의 음양양면과 같아서 잠재의식의 암을 바꾸면 행암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양명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며 구체적인 실현 경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 경로는 감각에서 뇌로, 그리고 뇌에서 왕양명이 말한 암, 즉 잠재의식으로 이어지며 잠재의식의 암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저 뇌 수준의 의식, 즉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에만 의존하는데 이렇게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훈련을 해야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스스로 자신의 사고 설정을 돌파할 수 없으므로 역으로 행동을 통해 잠재의식의 암, 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왕양명의 신법은 사실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매개 변수를 돌파하여 운명을 바꿨을 때 그는 분명 장자나 선종, 도가처럼 세계의 근원을 깨닫고 마음과 사물이 하나이며 만물이 하나의 통일체임을 깨달으며 전 세계의 운행 법칙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와이스, 다소 어렵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음 공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치트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것처럼 단순해지고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고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